어제 겨우 급락세가 진정됐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많은 부분 아쉬웠는데요. 개인들의 사자세에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출회되면서 대세 상승장에 쉼표의 방점이 찍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옆으로 쉬어가는 패턴이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포지션의 반도체와 주도주들의 이 비중은 어떻게 조절을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겠고요. 포트폴리오 해지 차원에서 치고 올라오는 방어주들에 대한 전략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오늘 전략 함께 세워보죠. 현재 프리마켓 시세는 분위기가 조금 차갑습니다. 움직임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반도체 투톱은 내리면서 출발. 어제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사흘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결국은 어제 장중에 있었던 상승분을 반납하고 신반전자의 길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까지 정규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되면 나흘 연속 삼성전자는 빠지게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 중요하겠고요. 현재는 3% 빠지면서 미국의 기술주 약세 움직임에 따라갑니다. 하이닉스도 2.4%가량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은 약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소부장단에서도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은행주에만 빨간불 들어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시총 전체 1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을 쭉 봤을 때 코스피 안에서 살아남은 종목은 금융 지주사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지수 조정받는 지난 3일 동안 은행주는 크게 선방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흡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일적이 해지판이 될지 움직임을 보셔야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요. 오늘 4%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그간 선방했던 바이오 쪽도 마이너스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종목들 안에서의 힌트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IT, 원전, 대형주 안에서 조선까지 전체적으로 기존 주도주가 다시 힘을 잃는 모습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삼성 공조 7%의 상승 움직임으로 GST와 함께 몇몇 액침 냉각 쪽으로 급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부지 확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ESG 관련한 수랭식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일환으로 독일의 이 유럽 공조기기 최대 업체죠. 이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다는 내용 받아들면서 개별적으로 급등입니다. 나머지 쪽으로 본다면 의료 AI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신테카 바이오는 유상증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매크로 측면에서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 시장을 억누르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규장 거래에서 오늘의 종가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좀 회복했던 움직임을 이번 주에 체크해보자면 어제 급락세가 진정되며 2%가량의 반등을 뽑아냈습니다. 그 전날 6%의 지수 급락이 나왔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어제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플러스권으로 거의 3%까지 전날의 하락분을 거의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결국 종가상으로 0.5%의 상승에 그치면서 아쉬운 제한적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초반부터 대량 매도가 나오자 역시나 오늘 반등폭이 제한적이겠구나라고 인식한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11월 들어서면서 코스피를 순매도하는 움직임은 외국인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나흘 동안에만 판 규모가 7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 움직임이라면 환율에 대한 부담감 속에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일단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인지 우리 시장 전체를 파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흐름도 중요했는데 다시금 AI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는 모습 속에 기술주가 빠졌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젠슨 왕 CEO가 한 자리에서 이제 중국이 AI 경쟁에서 결국 선두에 나서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경각심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AI 경쟁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움직임 안에서 중국은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면서 이 국가 지원 데이터 센터에 우리 칩만 쓸 거야. 수입
AI 칩은 금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체적인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읽어볼 수 있는 대목, 젠슨 황의 이 CEO 발언까지 맥락이 겹쳐지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칩 주식들은 좋지 못했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응은요? 코스피 야간 선물은요, 미국 시장 영향과 어제 외국인 매도, 그리고 여전히 일주일째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 팩트시트와 관련돼 결론이 나지 않자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어제 상승분을 다시금 내뱉게 된다면 이제 대세 상승장은 잠시 쉬어가고 쉼표 구간에서 쉬어가는 패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권가의 이야기인데요. 주도주들을 조정시마다 지금 분할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삼성전자가 21선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까지 불안한 기조입니다. 이 움직임 안에서 기존 주도주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실적, 방어주들, 여기에서 비중 조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뉴스가 좀 나왔죠. 간밤에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굉장히 큰 뉴스였었는데요. 여기에서 운명의 갈림길로 테슬라를 떠나게 될 머스크, 아니면 테슬라에 남게 될 머스크, 앞으로 이 조만장자가 되느냐, 이런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총 결과 나왔고요. 1,400조 원을 가져갈 수 있는 보상안 통과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상 총액은 1조 달러로 우리 돈 1,400조 원을 가져가는 패키지고요. 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억 2천만 주의 주식으로 받게 되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12단계에 걸쳐서 주식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테슬라의 지분은 13%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지분을 늘려받게 되면 최대 29%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도 굉장히 머스크에게는 유리한 보상안이었었고요. 이전에 2018년에 보상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대법원 쪽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분 조금 지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8월에 다시 보상안이 올라온 거고요. 이 부분이 통과된 이런 이력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느냐? 당장 1,400조 원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꽤나 어려운 과제들이 일론 머스크 앞에 놓여 있는데요. 시총 2조 달러인 테슬라를 이제 엔비디아의 2배, 시총 8조 5천억 달러까지 늘려나가는 그 구조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머스크의 목표인데요. 전기차 누적 판매 2천만 대 판매 인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FSD 이 기술 1,000만 개 활성화, 이를 필두로 로보택시 100만 대 상업 운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옵티머스의 그림인데요. AI 로봇 100만 대 배치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상안 통과 관련돼서 주주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갔었죠.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군대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분율을 계속 높여가는 게 앞으로도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6개 달성 가능할까요? 이와 함께 8조 달러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테슬라 머스크 CEO는 정말 조만장자가 되는 길인데요. CNBC에서는 통과되자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비전을 지지하는 이런 분명한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총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이러합니다. 지금 칩과 관련돼서 당장 이 같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6개의 경영 목표 과제가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머스크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어떻게 하면 칩을 최대한 많이 내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 TSMC의 공장을 최대 활용할 것이다. 더불어서 AI 5칩, 테슬라와도 삼성전자와도 협업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인텔과도 협업 구조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인텔도 0.5%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공장을 활용하더라도, 인텔까지 활용하더라도 쉽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자체 생산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멘트까지 함께 나오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그림에 정말 큰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 목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전기차, 자율주행, 옵티머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다시 한번 밸류체인이 자극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테슬라에 관심을 가져보셔야겠고요.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의 공장을 활용한다는 데 있어서 이미 그러니까 올 초에 발표가 됐던 AI6 칩, 삼성전자랑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죠. 이와 관련된 파운드리, 삼성전자의 역할이 더 확대될지, 그렇게 된다면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릴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융주 마무리 지어볼까요? 지금 이유 있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단기 순환매처럼 보이지만 지수 급락 속 단기 대안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장기 상승 트렌드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리포트입니다. 업종 섹터에 대한 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요. 탑픽에 대한 두 종목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었습니다. KB금융은 17만 8천 원, 신한주주는 11만 2천 원까지 높여 잡았고요. 최근 강세 배경에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있는데 최근 좋지 못했던 움직임 속에 IT, 그러니까 대세 상승을 맡고 있는 반도체 대비 실제로 소외됐었다는 겁니다. 그 소외됐던 투심 위축의 이유는 이렇게 네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들이 완화되고 있는 구조 안에서 기술적인 메리트까지 반영이 되면서 방어주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금융주인데 앞으로 핵심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총 주주 환원율 50%의 시대가 곧 도래할 거라며 2026년에 대다수의 전 금융지주사가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KB금융 이미 50% 높여놨고요. 신한과 하나도 45%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전 은행 지주사 그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 PBR 0.8배까지 볼 수 있는 계산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단기 순환매 아니라 중장기 상승 트렌드의 시작 속에 이 CT 비율 높은 KB금융 위주로 유리한 전략을 짜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탑픽으로 꼽고 있는 하나증권의 탑픽 신한지주와 KB금융 나란히 2% 올라가고 있습니다. 쉴 만큼 쉰 구간 안에서 이런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대세 상승에 지금 편승을 해야 될지 고민해보죠. 지금 넥스트레이드 앞에 프리마켓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재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유럽의 최대 공조기기 플렉트 그룹을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지금 액침냉각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점, 더불어서 수랭식, ESS 관련한 경쟁력 있는 한중 NCS는 내리고 있는데 같이 길게 봤을 때 움직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현재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카 이렇게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쪽으로도 소폭 회복, 미국은 좋았습니다. 글로벌 성장 잘 나가고 있는데 코스알엑스가 좀 부진했어서 지금 목표 주가가 줄 상향은 아니거든요.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실적 나왔네요. 자, 그럼 자리 옮겨서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상호가가 나왔는데요. 3,960이네요. 4,000을 깨고 내려가는 지수. 코스닥도 지금 872선으로 2%의 약세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절실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세 상승장이 지금 쉼표를 찍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가 지금 3%가량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프리마켓 시세 허수이길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21선 깨고 내려가면 이번 주에 21선에서 61선 깨고 내려갈 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회일까요? 저는 만약 그런 흐름들이 장중에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의 첫 번째 단계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체 어떤 테크주들 안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글로벌 시장까지 포함을 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면 DDR4와 DDR5 이 반도체 현물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SK 하이닉스에게도 해당이 되는 바 저는 만약 장중에 그러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기다렸었던, 없으셨던 분들, 정말 포모 현상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에게는 이제부터는 매수의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분할 매수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현재 만약 21선 밑으로의 조정은 저는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원체 HBM에 대한 어떤 상승세 그리고 HBM에 대한 가격 결정력에서 더 우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정이 나올 때 나오더라도 삼성전자 먼저 지금 나온 상황이라 저는 삼성전자 먼저 담아내시고 그 이후에 SK하이닉스도 동일한 어떤 기술적인 그 구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매수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기회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진입은 가능하다. 너무 겁먹지는 말되 그렇다고 속도를 또 강하게 내진 말자. 반도체였고요. 지금 머스크의 1,400조 보상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쪽으로 귀를 기울여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예상호가로 로봇이 많이 빠지거든요. 정태근 이사님, 네. 관련해서 눈여겨볼 관련주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1조 보상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유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일단 2차 전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을까라는 좀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가 결국 테슬라 이슈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1조 보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경영 활동을 머스크가 하게 될 건데 그럼 머스크가 과연 최근에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최근에 머스크의 어떤 인터뷰를 보게 되면 두 가지에 좀 꽂혀 있더라고요. AI 칩하고 플라잉카에 좀 꽂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칩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반도체적 이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쳐 두 이슈인데 오늘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출발 흐름이 그렇게 좋게 봐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쪽도 쇠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라잉카 같은 경우 연내 이제 시제품 출시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플라잉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배터리한지 이런 종목들 외에는 뭐 극히 연결될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말씀 안 드리고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관련된 그 머스크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어쨌든 테라펩하고 이제 플라잉카이기 때문에 그쪽에 혹시라도 테마가 형성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머스크 이슈는 테슬라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이제 선방을 하는지 그런 여부는 개장하고 난 다음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잉카 관련해서는 종목을 보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최근에 죄송하지만 그쪽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시장 관심이 일단 그쪽에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딱히 이제 플라잉카 관련돼가지고 베셀 말고 지금 떠오르는 종목이 없어서 네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그 종목밖에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시장의 픽이 더 중요하죠. 네. 혹시 이사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쪽이 있나 이렇게 질문 드린 거고요. 베셀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시장이 이곳에 관심을 갖는지 미스터마켓의 오늘 선택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주 관련해서요. 지금 오늘도 프리마켓 시세에서 꽤 선방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지금 호가상으로도 좋습니다. 보험, 금융지주 당분간 계속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좀 쉴 만큼 쉬었잖아요. 김문 부장님, 그럼 지금 일단은 좀 사들이는 게 맞아요? 저는 충분히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들 좀 가지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바 있고 없으셨던 분들도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적으로 연말 배당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천천히 접근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아마 기술주들에 대한 대응이 더 큰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주를 정리를 하고 지주사라든지 은행, 보험, 금융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아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물줄기는 지금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 최근 과하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익 매도 물량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빠르게 그리고 깊게 나오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주도 테마가 지금 바뀐 거냐? 그건 아니기에 저는 오히려 지금 빠르게 좀 포트 조정을 하시는 게 나중에 보면 굉장히 또 아쉬운 선택일 수 있어서 일부는 괜찮지만 저는 본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밀고 왔었던 주도주에 대한 관심도는 놓은 상태에서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탑픽으로 네. 금융지주는 어디예요? 일단은 제가 포함? 여러 가지를 좀 봤지만 결국엔 KB금융을 하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네.
네. 있고요. 지주사 쪽에서는 최근 한화보다는 두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네. 수 있는 것 같아서 지주사는 두산,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KB금융, 그리고 증권 쪽에서는 어제 미래에셋증권이 네.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오늘 관심주는 보장 정규장에서 들을 텐데요. 정 이사님은 고영, 김태성 본부장님은 또 루닛 주셨거든요.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문 열겠습니다.